네, 우리가 지난번에 바이오빌을 몇 달 전에 단기 매매를 하고 끝을 냈어요. 그렇죠? 바이오빌이 이 당시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끝을 냈는데,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도망갈 때 약간 작전이 의심된다. 뭐 작전도 작전이지만 어쨌든 뭔가 수상하는 흐름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도망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한번 기회가 수익 구간에, 우리 한 2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온 다음에 기회를 주면은 이건 뒤도 보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오빌이 왜 그러면은 그때 도망가야 됐냐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이제 위험 종목군 100선, 제가 뽑아둔 100선에 있는 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두 종목이죠. 네, 두 종목에 대해서 또 경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에 대한. 자, 일단 바이오빌이 우리가 매매를 했던 당시가 우리가 이때였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당시에 이 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끝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라인에서.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와도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관심 갖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 어떤 흐름 때문이죠?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 주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시비를 조달했었어요.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비를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돈이 뭐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정말 끌어쓰는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시비를 너무나 많이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류뱅크를 최대 주주로 맞이하려는 마지막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류뱅크라고 해서 최대 주주로 맞이하기 위한 예를, 공시를 살펴보면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했지만, 당시에 요거는 뭐 시장 폭락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사실은 굳이 안 떨어져도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올 종목이었어요. 어쨌든 이 한류뱅크를 최대 주주로 맞이하려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탄력으로 조금 올라갔던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짧게 매매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11월 29일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11월 29일에 최대 주주 변경,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자금 조달 실패, 이렇게 했어요. 자금 조달 실패가 됐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여기서 제대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거래가 정지가 된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렇죠? 별로 관심이, 우리는 아예 꺼버리고 그냥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자, 바이오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슈를 끌었죠? 우리 그 대마 사업, 그렇죠? 대마 사업 관련주들 같이 뭐가 나왔어요? 뉴프라이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니야. 그냥 일단 뭐 뉴프라이드랑 같이만 이것만 엮으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아니고, 일단 뭐 요거 하나,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그쵸? 차라리 그래, 오성 첨단 소재. 이녹스가 아니잖아요. 네, 오성 첨단 소재. 어쨌든 대마에 같이 엮여가지고 조금 뭐 뉴스도 내고 막 이랬었습니다. 자, 이건 일단 바이오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이오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거래 정지가 되고 한류뱅크에서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한류뱅크는 과연 어떻게 된 건가? 한류뱅크가 그 당시에 제가 바이오빌을 설명드리면서, 아, 대체 한류뱅크가 뭐길래 그냥 한류 쪽으로 뭐 투자하려는 회사인가? 갑자기 급조를 해서 뭘 하려고 하지? 굉장히 급조한 티가 났어요. 자, 그게 어디서 나왔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막 떴어요.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당시에 한류뱅크의 그 회사, 급조한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칼럼니스트께서 작성을 해주신 겁니다. 당시에 그냥 다세대 주택. 자, 일단은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사실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좀 찝찝하다. 뭔가 서류상으로 그냥 급조한 회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응? 그래서 찝찝하다. 조금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했죠. 그래서 역시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한류뱅크는 이제 어떻게 됐는데요? 주소지를 바꿨어요. 한류뱅크라고 지금 검색해서 보시면, 지금 장중에 또 하다가 또 일야가 또 움직여가지고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옆으로 다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설명하면서 할게요. 더 중요한 뭐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아직은. 자, 한류뱅크를 검색해보세요. 지금 주소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 정도에 아마 설립이 먼저 그쪽으로 해놓고 바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뭐 그들이 막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거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뭐 주소지를 어떻게 바꿨고 이런 것들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주소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0길 32번지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수사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얘를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얘를 매매해도 되는 건지 정도를 파악하고 수상하다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혹은 매수해볼 만하면 또 매수해볼 수도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한번 일단은 가보기 전에 과연 거기가 어떤 곳인가, 요새는 이렇게 네이버로 다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쫙 찍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여기 32번 줄 딱 찍어요. 그럼 이제 이제 위성 이쪽 진짜 이때 찍은 거, 이제 2018년 4월에 찍은 그 화면, 이쪽 집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20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24길이네. 여기가 아니라 이쪽 옆쪽으로 딱 찍어볼까요? 자, 요 전봇대. 여기가 바로,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봉은사로 20길 32번지예요. 지금 여기 이 건물. 돌아서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게 수백억 원을 조달할 만한 어떤 회사다운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딱 봐도 뭔가 의심해볼 만해요. 갑자기 뭐 급조해서 뭔가 이게 투자회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냥 투자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꾸준하게 한번 볼까,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일단 볼 수 있는 게 이게 한 개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본 거 사진 비교되시죠? 이 돌아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해놨어요. 이게 아까 그 전봇대. 그 다음에 자, 좋은 차도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간판을 이렇게 또 달아놨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다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도도 그냥 조그만 건물 하나짜리니까 주택처럼 생긴, 여기가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투자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급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식의 지금 현재 한류 AI 센터가 최대 주주가 한류뱅크와 바이오빌이었거든요. 요게. 근데 최근에 바이오빌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 쏙 빠졌어요. 쓱 뺐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팔긴 했는데 왜 뺐는지 아직까지는 최대 관계사로 되어 있어요. 특별 관계자. 근데 일단 쏙 뺐더라고요. 한류뱅크가 아직까지는 이 한류 AI 센터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류 AI 센터에 투자 주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류 AI 센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최대 주주, 한류 AI 센터 자체는 광진구 쪽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건 말고 최대 주주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바이오빌을 갔다가 바이오빌 쪽에 엮였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분석을 더 깊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 2200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 선택지 중에서 뺄 거 빼자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주의할 거 뺄 거 빼자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혹시 의심되면은 제가 가봐서 이런 곳에서 지금 최대 주주가 있구나 정도 확인한 겁니다. 대체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한류뱅크의 정체가 궁금해서 그냥 가본 거예요. 여기 원래 바이오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한류 AI 센터가 기존에 먼저 몇 년 전에 닉스테크였습니다. 닉스테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그냥 IT라고 보면 되죠.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자, 이게 바이오 사업한다고 바이오닉스 준으로 사명 변경해서 한번 주가를 부양했었죠. 차트 한번 이따가 보시면은 바이오닉스 준으로 바이오 사업한다고 해서 한번 시세를 띄운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끝나니까 뭐예요? 지금 AI 인공지능 쪽하고 엔터 사업도 한대요. 엔터 사업도 한다고 하고, 지금 또 오늘 뉴스 났어요. 대마 사업한대요. 이 대마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려던 거죠? 바이오빌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대마도 한대요. 엔터는 뭐예요? 엔터 하려고 스포츠 서울, 지금 이름 또 바뀌었어요. 스포츠 서울을 또 M&A를 합니다. 요거 한류 타임즈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완전 지금 한류 쪽으로. 근데 또 이 한류 타임즈, 스포츠 서울이 대마 사업까지 또 같이 한대요. 미국 쪽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대요, 오늘. 와, 엮어보려는 거 다 엮어보는 거야, 지금. 원래 소프트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바이오 한다고 주가 부양해놓고, 인공지능에서 한류 AI 센터로 이름 붙여놓고, 그쵸? 엔터 사업한다고 스포츠 서울, 한류 타임즈로 이름 바꿔가지고 만들어놨고, 대마 사업한다고 또 오늘
공시를 띄우고요. 와, 이거 수상하다고 생각을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마리화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자세한 내용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야, 이거 뭔가 낌새가 있다. 지금 다 해먹고 나가는 자리에서 뭘 하면 엮어보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 의심을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과연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요. 합리적인 의심인지 아닌지, 그냥 억지인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 추천 안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어쨌든 기존의 바이오빌은 우리 거래 정지될 때 사유가 가장납입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이오빌이 가장납입. 뭐예요? 납입한 거 다 가장, 가짜로 위장한 거, 횡령, 배임. 여기라고 또 안 될 가능성이, 여기라고 또 뭐 또 이거 스포츠 서울 한류타임즈라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일단 철저히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바이오 닉스진 때 닉스테크에서 바이오 사업한다고 바이오닉스진으로 사명 변경할 때 굉장히 주가를 많이 띄웠어요. 작전이죠. 2,000원부터 7배를 띄웠습니다. 7배 띄우고 다 해먹고 지금 천천히 저번에 말씀드렸던 리드 기억나시죠? 리드가 어때요? 리드가 어땠죠? 한번 크게 해먹고 나서 특별하게 이탈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로 천천히 이탈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물론 여기 올라가선 추천도 안 했지만 다 밑에서 바닥에서 매매했던 거지, 바닥에서 추천했던 거지만 어쨌든 특별한 이탈 거래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근거는 그 올라갈 때 그때 우리 다우 이론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그냥 설명해드렸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한번 해먹고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충분히 다 발뺄 수 있는 시간을 다 확보를 했던 겁니다.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지금 거의 리드에 한 요 정도 날이 되지 않았나. 여기 거의 뭐 1월 중순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가 오늘 요 정도 한 1월 17일? 한 요 정도 되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한류 AI 센터가. 그래서 제 영향권에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걸 개인적으로 단 한 주도 보유하고 계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런 것들을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라고 계속 경고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거 여기서 장대음봉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전에 연간 종목으로 계속 그 비슷한 패턴을 만든 거 우리 인트로메딕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시장 이렇게 코스닥 지금 733포인트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얘가 그거랑 맞춰서 올라오고 있어요?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탈 다 됐는데 또 뭐 있었죠? 미래 SCI 이거 과거에 상패 될 뻔했던 상패 위기에 처했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이게 이름이 과거에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거의 옛날에 미래 SCI로 사명 변경 전에 상패를 운운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요게 지금 당장 그 생각이 마저 안 나는데 공시에 나와 있겠죠? 한 2010, 스페로글로벌도 바뀐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많이 해본 거예요. 파케노피시도 예전에 파케노피시 시절 때 상장 페이지가 될 듯 말 듯 막 그래가지고 막 겨우 살아난 종목이 스페로글로벌로 바뀌고 이제 미래 SCI로 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다 끝내고 혹시나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거 지금 시장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이걸 들고 있으면 이때 그냥 그때 뒤늦게라도 제 말을 들었으면은 다 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건 점화가라서 뭐 그냥 지금 이때라도 뭐 늦은 사람들 원래 우리는 그냥 그 위에서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자는 보유하고 있지 말자는 관점이었지만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진작에 그냥 빠져나왔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매매로 대체하면서 복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관점이에요. 그게 진짜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의 내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분석해 봤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수준이다. 그럼 피해야지. 우린 이것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봐서 분석해 봤는데 뭐 매수해 볼 만하네? 그럼 매수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이런 관점에서 계속
분석하고 알아보면서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면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공시도 살펴보고 뉴스도 살펴보고 차트 다 하고 수급도 살펴보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직접 가보니까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이 종목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니까 자꾸만 뭔가 바이오 사업 한다고 했다가 인공지능 엔터 사업 금융투자업으로 바꾸고 지금은 또 대마 사업까지 한대요. 바이오빌이 거래 정지되자 딱 한류아이센터의 최대 주주가 싹 뭔가 지어놨어요. 바이오빌을 다 그냥 어찌됐든 간에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심하고 우리는 안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거 장대음봉 나오기 전에 뭐 하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한가도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아예 이렇게 의심을 통해서 매매를 피한 거, 포스링크도 오늘 거래 정지고, 횡령 장전에 거래 정지 나왔고, 또 피해 볼 수 있는 것들 미리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나 오늘 하한가 간 거 뭐예요? 세미콘라이트 하한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세미콘라이트 하한가 가면 이것도 당연히 피하면 얘랑 연관된 것도 같이 안 해야 되는 거죠. 제이스테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쉬운 상장, 쉬운 상패로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작년부터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상패가 너무 쉬워졌어요. 작년에 무더기 상패가 스타트로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걸로 트집 잡을 수가 있어요. 못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를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자꾸 피해서 내가 사고를 당할 확률을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예전보다 더 절실해졌습니다. 무턱대고 내려갔다고 올라오겠지, 올라올 거야, 많이 내려갔으니까 올라올 거야, 그런 거 하시면 안 될 때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은 그만큼에 대한 이유를 확보하고 그만큼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거 지금 오늘 이번에 상패 시즌, 이번에 감사보고서 시즌 사업보고서 정산 시즌에 3월까지 영향을 안 받는 것들, 실적과 무관하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까지 분석이 돼서 이걸 보유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만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아무리 영업적자가 나도 관리 종목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 혹은 이미 실적 공시 내가지고 흑자 전환되고 이미 발표되고 리스크가 줄어든 종목들 위주로 지금 편입을 해둬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피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굳이 2200개의 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굳이 지금 얘가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보고 갖고 계세요?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굳이 다른 종목으로 하면 되잖아요. 얘밖에 없어요, 종목이. 얘가 여기서 6,000원을 가. 만약에 예를 들어 6,000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6,000원에 가야 돼. 얘가 6,000원에 가는 것과 다른 종목이 만약에 4,700원대가 있는데 그게 6,000원이 간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럼 그걸로 옮겨 타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특히 이런 종목에서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번에는 백선, 이번에 1분기 때 조심해야 되는 종목 백선에 대한 내용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자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